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는 고용 호조 속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 빠지는 데 반해서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지만 이번 주에도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습니다. 당장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또 2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이 말씀 주신 대로 5거래일 올랐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역대 최장 기간 랠리라고 하는데 고작 5거래일 이 정도 폭에도 역대 최장 랠리 이런 표현이 붙을 만큼 상반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7월 들어서 일단 미국도 국내도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개선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희 면면이 따져보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짝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특정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특히나 그래요.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불안해지고 많이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언젠간 트리거가 있다면 급등의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요즘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양면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7월 7일에는 유가 관련해서 이런 코멘트를 드렸던 바가 있죠. 요즘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 부담에 증시가 부담이고 유가가 떨어지면 경기 침체 부담에 증시가 부담이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지표가 좋다 그러면 침체 우려가 줄었네. 그러면 공격적으로 금리 올려도 견디겠어 라는 해석이 되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증시가 부담을 느끼고요. 반면에 지표가 부진하면 경기 침체인가 봐 라는 우려감 속에 또 증시가 부담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발표됐던 뉴욕의 고용 지표가 되겠습니다. 넘겨보시죠. 미국에서 견고한 고용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6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고용이 괜찮네? 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러자마자 경기가 받쳐줄 건가 봐. 공격적으로 금리 올려도 되겠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단기물 위주로 금리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견고한 고용에도 혼조를 기록을 했던 거고요. GDP 나우에서 내다보고 있는 2분기 GDP 성장률도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지없습니다. 7월 FMC 패드워치에서는 75bp 확률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게 수치로 잡히고 있고요. 100bp 인상 가능성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시장은 안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도 그렇게 치고 나가지 못했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장에서 강했던 건 결국엔 친환경이었습니다. 한동안 큰 부침을 겪었던 친환경 쪽에서 다시 한번 치고 나오는 흐름이 한 2거래일 동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가 태양광 제품 관세를 서로 철폐한다라는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태양광 쪽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태양광 쪽이 올라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폴리실리콘 가격이 4월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 정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웨이퍼, 셀, 모듈 업체들까지 가격을 올리는 소리가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난주 신재생 태양광 쪽 상당히 부진했었다가 금요일장에 다시 한번 일부 빨간불을 켰었는데 같이 연결받아서 이번 주는 힘을 낼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수소 쪽도 이슈는 참 많습니다. 수소 쪽도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요. 테슬라는 6월 판매가 중국에서도 괜찮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독일에서도요. 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또 드러났어요.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이 결국 통과되면서 지금보다 2030년까지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모두 다 공격적으로 증가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쭉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도주의 저항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넘겨보실게요.
주도주, 기존의 성장 스토리를 갖고 쭉쭉쭉쭉 올라왔던 이들이 결국 그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또 흔들림이 분명 나오기 마련인데요. 수급 이동이 나오고 확실한 트리거가 있을 때 주도주는 바뀌게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주도주의 저항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흐름이에요. 태양광, 원전, 방위산업 관련한 종목들이 상반기 주도주였었는데 이쪽에서 일부 차익 실현 욕구와 일부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많이 빠져 있었던 낙폭 과대 쪽에서 치고 나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주 반도체 그랬고요. 바이오는 뭐 몇 달 내내 사실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인터넷 콘텐츠, 자동차가 지난주 꽤나 선전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넘겨보시죠. 상승률 표만 봐도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주도주의 저항과 낙폭과대 반란의 싸움이 지난주부터 좀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 회색선이요, 바로 상반기에 좋았던 수익률 나타내는 섹터입니다. 보시면 조선, 에너지, 상사, 그리고 유틸리티 쪽이 수익률이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던 게 보이고요. 빨간 쪽은 지난 한 주간의 하락입니다. 모두 다 하락폭을 상당히 키웠다라는 거죠. 반면에 상반기에 이쪽에서는 큰 힘을 내지 못했어요. 회색선. 그런데 지난주부터 힘을 내고 있는 쪽입니다. 빨간색. 미디어, 교육, IT 과전, 디스플레이, 반도체, IT 하드웨어 쪽 등에서 힘을 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이것이 혼재돼서 굉장히 대응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도주의 저항도 계속 있을 거고 낙폭과대 반란도 있을 거기 때문이죠. 어떤 섹터를 내가 픽해서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공에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는 없다. 사실 쉽지 않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지속성이 뛰지 않는 시장이라면 뭔가 테마성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혹은 뉴스가 크게 들려올 때마다 대응이 하고 싶어지는 게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한 방을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삼성증권의 표현이었고요. 친환경과 자동차, 낙폭과대 일부 종목으로 압축해서 전략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낙폭과대 쪽에서 흐름이 나왔던 섹터들 한번 두루두루 둘러보죠. 그게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였는데 네. 제가 먼저 반도체 섹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반도체 시원하게 이렇게 상승한 게 얼마만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7월 7일에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냈습니다. 물론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하긴 했지만 지금 시장의 우려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7조 원, 14조 원으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판매 호조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삼성전자가 거의 6만 원 선 바로 밑에까지 또 반등을 하면서 SK하이닉스, 리노공업 같은 다른 반도체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강하게 쏠리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켰는데요. 정말 이런 모습 얼마 만에 봤나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브리핑 때 아마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장에서 일제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랐었고 금요일장에서도 그 강도가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승부를 켠 종목들이 우세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개월간의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의 하향 추세를 다시 뒤집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브로드컴과 ASML에 대해서 매수 적기다, 유망주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방크에서는 브로드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부문이 긍정적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방어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ASML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실적 가이던스 상향 기대, 그리고 모닝스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싸우고 있는 중에서도 이 기업들 모두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PBR이 한 100까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수준에서 과거에 투자를 했을 때 후회할 일은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외에도 원익 IPS나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양사의 주가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가 더 될 텐데요. 금리 인하 국면에 돌입한다. 혹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투자 축소 계획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 탑4가 모두 한국으로 온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삼성과 SK와 맞손을 잡는다 이런 뉴스인데 진출 현황들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랩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국내 반도체 업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호재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여전히 섞여 있죠. D램 가격이 2년 만에 또 하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한 3에서 8%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 전망치가 더 낮아졌습니다. 10% 정도까지요. 그리고 3분기에는 2분기보다 훨씬 더 많이, 더 10%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에서는 관련해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100에서 $85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애플과 인텔, 엔비디아, AMD 같은 쪽에서는 반도체 주문량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비상불이 켜졌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연간 실적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출액이 기존 대비해서 한 1.5%가량, 영업이익은 2.7%가량 빠질 것이다라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7월 7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리포트를 쏟아냈었는데요. 10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모두 목표 주가를 그대로 7에서 8만 원, 많게는 9만 원까지 유지하고 있었고요. 모두 매수 의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실적에 비해서 조정이 너무 깊었다,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됐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건데요. 확인해 보시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D램 시장의 우려도 선 반영이 됐고 D램 값도 3분기에 조정을 거치고 나서는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지금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이미 최대 38%나 빠진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여전히 지금 증권가는 잘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들려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긴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종합 정책을 미루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정 운영 기조를 민생 최우선으로 전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존의 14일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에서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게 미뤄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상승에 살짝의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낮아진 실적은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볼게요. 동전의 양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 상황이 뒤집힐 순 있으나 사실 그 과정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일단 지난주부터 달라진 분위기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가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확인이 됐죠. 현대차, 기아, 모비스, 만도, 위아까지 모두 올랐습니다. 상반기 흐름은 좋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상반기도 다른 종목 대비는 나름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이유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넘겨보시죠. 2분기 현대차와 기아 실적 전망치가 꽤나 괜찮습니다. 증권가마다 컨센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32%, 기아는 25%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어느 정도 붙으면서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고 판매 가격은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마진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 상승이 이쪽에는 수혜로 여겨지기 때문에 환율 수혜도 보고 있다. 그게 결국에는 실적에 녹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을 거야라는 기대감 속에 자동차 쪽이 올라갔는데 설레발이 아니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좋은 소식은 있죠. 미국에서 자동차 쪽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요.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인센티브 감소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요. 한마디로 현대차와 기아가 인센티브를 거의 안 주는 상황까지 인센티브 수치를 낮췄다라는 거죠. 이게 비용 투입이 적은 상황인데 비용은 줄었는데 오히려 점유율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배짱 장사를 해도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게 미국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가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에 나름 앞서 나가는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게 바로 재고인데요. 지금 역대 최저 수준까지 현대차, 기아의 재고가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재의 재고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자동차 쪽의 현대차, 기아는 재고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들면 팔리고 있는 상황이 여실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대기 수요가 축적되고 재고가 감소했다. 결국 판매가를 올린다. 그리고 실적이 개선된다.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는데 이 이후에 주가 회복이 뒤따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동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도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희 시간에 자동차 탑픽으로 얘기 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동차 전략을 이끌어 나갈 거고요. 현대차 그룹의 이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까 폐배터리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현대차 기아가 폐배터리 TF팀을 신설했고 2040년 66조 시장 선점 전략을 짜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폐배터리 사업을 ESS를 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로 이관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들 일부에서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폐배터리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뉴스는 계속 많지만요. 그래서 관련주들 체크는 해두시는 정도로만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여러 이슈들을 점검을 해봤고요. 저희 최대한 또 많은 시간을 써서 브리핑을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서 다뤄본 이슈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 얘기는 살짝 미뤄두고요. 섹터 얘기에 저희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제가 브리핑에선 주도주의 저항과 낙폭과대 반란에 지금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도주의 저항 측면에서는 신재생인 것 같아요. 좀 부침을 겪고 그 가운데서도 근데 끝없이 이슈는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많은 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섹터라 요거 좀 전략을 짜볼게요. 미국 지역에서 올랐고요. 신재생을 육성하겠다라는 세계 각국의 의지도 나오고 폴리실리콘 가격도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뭐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좀 조정은 나왔어요. 태양광 섹터 전략 주시면요. 뭐 태양광뿐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유가가 물론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좀 반등을 줬습니다만은 그 워낙에 그 전에 화수 좀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급락세가 나왔었죠.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대체제 형태로 좀 인식을 하는 게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체들 보면 주가 거의 안 빠졌어요. 한 1%, 한 1, 2%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첫 번째는 그들 종목이 안 빠진 거는 유가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80달러, 뭐 CT처럼 뭐 60달러까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뭐 한 100달러 내외에서의 부침 현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고유가는 장기화될 것이고 에너지 이슈는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태양광, 그리고 유럽은 풍력, 뭐 해상 풍력 쪽으로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의 기조가 바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전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 전력이 부족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난주에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정보권들 많이 올라간 것이 지금 당장 전기가 없으니까 그들 기업들의 주목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전기가 부족할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스마트 그리드가 올라갔을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바로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큰 매력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에 대한 또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충분히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폴리실리콘 쪽일까요? 모듈 쪽, 셀 쪽, 지금은 폴리실리콘 쪽이죠. 왜냐하면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하반기나 내년 정도 된다라면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둔화되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모듈 쪽이 아무래도 이제 가을부터는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번에도 보시면 OCI는 계속해서 신고가 패턴을 보였지만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라가려다가 그냥 맞은 주가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OCI를 항상 주목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주목하는 게 SY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이제 약간 이제 5개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실적도 뭐 아주 좋진 않지만 이 정도 실적이면 주가는 아주 비싼 건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OCI와 SY, 그리고 하반기에는 모듈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그 타이밍, 이 교체 타이밍이 오면 또 말씀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 후반에는 원전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주 내내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브리핑에서 뺐는데, 뭐 전력난, 블랙아웃 얘기 나오면서 또 원전 가동률 얘기도 또 등장을 하고, 이번 주도 아마 그건 이슈가 될 겁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태양광 쪽 전략도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반도체 가겠습니다. 반도체 지난주에 괜찮았어요. 네. 실적 나왔으나 좀 부진했어도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리고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전략은 기존에 조금 보수적으로 주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시장에 반등을 줬죠. 한 이틀 정도. 전 더 줄 거라 보고 있어요. 제 지난주 화요일 그 수요일인가요? 그냥 미끼를 물겠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원래 상단 밴드를 그냥 한 2,400포인트 초중반 정도 봤는데 한 2,5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시각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 봤자 2,300포인트 기준으로 10%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800, 3,000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지, 이것이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의 증시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고, 네. 또 삼성은 괜찮구나. 그러면 또 다른 빅테크 어닝에 대해서도 약간의 기대감들을 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빅테크 중심의 반등세가 주말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대신에 좀 이제 정확한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 5월달 기준입니다. 6월달이 아니라 5월달 기준으로 반도체 생산은 한 20%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한 20에서 25% 늘어났는데, 반면에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바람에 재고 물량이 한 50% 이상 늘어났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의 어떤 가격 하락, 그리고 재고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6월달에 작용을 했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가 뭐 3나노를 진출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3나노든 뭐 5나노든 수요만 잘 되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으니까 반등을 준다라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6만 원 넘어간다? 그럼 저는 비중 줄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더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또 빠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된 IT 반도체 소재 올라온다라면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7월 중에는 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시네요. 단기 반등은 가능하나 단기 반등이 있을 경우 비중 축소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재고 부담도 생겨나고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단 말이에요. 네. 역대 최저 수준이고 결국 이것은 가격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달리 자동차는 조금 우호적인 소식이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실적 기대도 좀 더 세고요.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자동차는 뭐 항상 좋게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지금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현대차가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8년 만에 분기당 영업이익 2조 돌파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1조 한 7천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고마진 차량이 늘어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에 성공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제가 느낀 건 어떤 거 느끼냐면은 그 지난주가 지지난주 그 뉴스들을 보시면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벤츠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불안전 상품, 그러니까 그 옵션 기능을 뺐다든가 네. 아니면 차량을 대부분 만들었지만 특정 제품에 옵션이 없어가지고 완성을 다 못 해놓고 대기 중인 차량들이 엄청 많다라고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주변에서도 지금 중고차를 살리는 이유가 아니 지금 한 1억이 넘는 차를 샀는데 터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중고차인데 작년에 나온 차는 터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중고를 사겠다라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만큼 다른 기업들은 경쟁 업체들은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옵션을 빼서라도. 근데 현대기아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한 대를 팔더라도 제대로 된 차를 비싸게 팔겠다라는 네. 것이죠. 그리고 차가 좋고 인기가 많다라면 대기 고객은 어차피 지금 차량이 부족한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기다릴 사람은 똑같이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략이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매출도 한 10% 내외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그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그때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자동차에 대한 시각을 상당히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격 결정권을 가져갔다. 가격 결정권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불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그 전략에 먹히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적에 대해서 보면서 이게 환율 효과가 꽤나 네. 크게 들어가는 섹터가 자동차랑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 환율 효과 싹 걷어냈을 때도 괜찮냐 그걸 한번 늘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생산 차량은 거의 상당 부분 내수용이고 해외 그러니까 미국 판매용은 거의 미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국내에서도 생산해서 수출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90%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수출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절반 이상은 다 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 지역에 판매를 하고 네. 국내에서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국내 판매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출하는 환율 효과가 있지만 또 외국에서 수출해서 달러로 가져온 그 수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환율 효과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일정 부분 상쇄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환율이 갑자기 1,300원대에서 연말에 1,150원대 떨어진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떨어져야 1,200원 한 중반, 초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현대차 계속 좋게 보고 있고 SL, 화신 같은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아보다 현대차요?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하고 시가총액을 본다라면 현대차가 조금 더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 곳곳에선 탑픽을 지금 기아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많이들 기아 얘기하고 있죠. 네, 현대차로 얘기를 해주셔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현대차, SL, 화신 저희 주목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는 창스픽입니다. 엔터 쪽을 골라주셨어요. 네. K-팝 미국 증시 진출, ETF 상장 반사의 기대감. 지난주에 엔터 갖고 있을 걸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엔터주 지금도 괜찮다라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6월 달에도 한번 엔터주를 말씀드렸던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엔터주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죠. 또 해외, 국내 오프라인 공연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리오프닝
이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고 이거에 대한 과실이 이제 하반기에 나온다라는 것을 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매출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수익성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정적인 팬층이 좀 확보되어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불황을 이길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그 미국에서 이제 이번 달에 상장될 예정인 K-팝 ETF 상품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지금은 크지 않아요. 한 100억 정도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가 그 지난 2월 달 기준으로 한 10조 원 정도, 한 10조 7천억 정도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운영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ETF 상품을 출시를 했고, 만약에 국내 그 엔터 기업들, 그 이런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올라오고 이 ETF 관련해서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겠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그 투자 심리 회복에 대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 자체는 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K컬처에 대한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SM, 뭐 JYP 엔터테인먼트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선점해 주셨어요. SN과 JYP 엔터.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도 괜찮다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엔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저희 우영우 보셨어요? 봤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엄청 재밌어요. 네. 그래서 A스토리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주일 새 61% 올랐고요. 또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44% 일주일간 상승 흐름이 나타냈습니다. 어느 쪽 터치해 주실까요? 저는 우영우의 한편 듣고 싶습니다. 이게 엄청 재밌더라고요. 저도요. 그냥 처음에는 넷플릭스를 봤거든요. 제목에서 봤는데 1회부터 몰입도가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지금 A스토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났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작년에 지리산인가요? 완전 폭망했었죠. 그래서 뭐 이 회사가 원래 킹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제작 능력이 좀 있었는데 조금 작년 하반기에 조금 머뭇거리다가 이번에 우영우가 히트를 쳤고, 특히 이제 그 우영우가 그러니까 신생 채널이잖아요. 네. 이게 거의 저 뒤쪽에 있어요. 일반 사람들 그 재방송만 이렇게 해주던 채널에서 편성이 된 거 치고는 6% 정도 시청률이면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국내 제작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일 수 있고, 지금 국내 넷플릭스 국내 시장은 1위, 해외 시장 합치면 10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60% 올랐는데 A스토리 더 고요? 저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아주 비싼 편이 아니에요, A스토리가. 그리고 하반기 작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 저는 최소 한 33,000원까지는 추가 반등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T를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이게 어쨌든 KT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평선까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KT가 이제 통신사가 아니라, 제가 계속 통신사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 몇 번 드려왔는데, 이런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좀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네. 한 것들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면 KT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스토리, 좋은 스토리 얹어서 A뿔 스토리 더 보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여러 이슈에 대한 전략 나눠봤네요. 이창희 대표 고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